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한국에 살게 된 독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심한 다툼을 겪고 서로 사이가 멀어져 버렸는데요. 남편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한국을 초대하며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삶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제안이 무엇이고 그녀의 행복한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미아라고 합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도 5년이 됐네요.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도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대학생 때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제 삶의 전부예요.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이런 거겠죠?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부터 타국 생활까지 탐탁지 않아 했던 부모님과는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게 되고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독일을 떠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셨고 많이 원망하셨거든요. 하지만 5년 만에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하게 되며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온 건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독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겼고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저의 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한국행을 강력하게 반대하셨죠. 한국에 가서 넌 뭐 하면서 살 거니? 한국어도 못하고 애를 네가 한국에서 키울 수 있겠어? 외국인인 네가 한국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어릴 때부터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커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너 마음대로 할 거면서 못하러 말하는 건지. 저를 다그치시면서 혼내시는 말들이 제겐 너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고 결혼한 사람인데 제 삶에 간섭하는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면 죽을 때까지 싸운다죠? 전 이남 일녀 중 유일한 딸로 자랐는데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과잉 보호와 간섭 속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보수적인 성격의 잔소리가 심하셨고 전 그걸 참기 힘들어했죠. 오빠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혼나는 걸 피하려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척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불만스러운 감정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감정이 그때 폭발했던 겁니다. 결국 저의 한국행 때문에 부모님과 크게 싸우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부모님은 공항에 배웅을 나오시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찝찝한 마음으로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라고 한국행을 결정하는 게 쉬웠겠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는 외국인이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한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더 반항심과 울분이 터졌던 이유는요. 그 누구보다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가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호통치시고 다그치시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한국행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면 어디든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전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그를 1000% 신뢰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그는 전혀 저의 이상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랑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 요즘 외로워 보이던데 이 친구 진짜 괜찮아.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 친구가 소개해줬지만 저는 내 취향이 아니라고 바로 거절했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버리면서 우리 둘이 남게 되었죠. 어색해서 말도 없이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화를 꺼냈어요. 날씨 얘기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그가 영화를 전공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부터 저는 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예술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발레와 노래를 배웠고 무대에 서는 배우가 제 꿈이었죠. 하지만 예체능계는 너무 경쟁이 치열했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마치 반짝거리는 별 같던 저의 모습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좋아한다고 만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배우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상 관련 일을 하다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었고 재능을 살려 지금의 회사까지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듯한 도전적이고 자유로운 그의 성격이 부러웠어요. 어느 순간 그와 이야기하면서 웃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반했었는데 제가 너무 싫어하는 티를 내서 다가갈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결혼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의 결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고지식한 부모님께서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미 오랫동안 사귀면서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냐며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신혼생활은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가족적인 문제였어요. 특히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싸움도 잦아졌고 그 때문에 친척들과도 다시는 안 볼 뻔한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은 다신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튼 저는 더 이상 독일에서 살기 싫어졌었죠. 모국에 대한 정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이 고민을 남편에게 말했고 우리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남편은 고민 끝에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독일 사람이지만 영어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조건 영어권 국가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간다면 저도 거꾸로 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독일에서 겪었던 문제가 또 생길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부모 중 한 명의 고향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상의 끝에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것은 좋은 선택이었지만 처음에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 잘 안 통하고 정서도 다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었죠. 한국 엄마들은 커뮤니티가 엄청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 과일도 챙겨주고 집에 놀러와도 되냐며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었죠. 한국 엄마들이 잘 챙겨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영어를 잘 못해도 저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도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었어요. 한국에서 장 보는 방법, 아기 이유식 만드는 법, 아기 용품을 싸게 사는 곳까지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꽤 괜찮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걸 적응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음식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독일 음식이 그리워지는 날엔 눈물이 나기도 했죠. 특히 가장 힘든 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뿐이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산후 우울증에도 걸렸습니다. 가끔은 그냥 독일로 도망치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의 사랑과 위로 덕분에 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아이에게 수유를 할 때면 눈물이 뚝뚝 나면서 불을 켜는 게 힘들 정도로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혼자 두지 않았고 퇴근하고 와서 쉴 틈도 없이 육아를 도와주었어요. 또 아이보다 아내인 저를 항상 우선시해 주었고 변치 않는 다정한 남편을 볼 때마다 한국으로 시집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왕 한국에 온 거니까 내 나라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몇 년 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보면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 생각 더 나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을까? 저도 이 말에 공감했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저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하기로 계획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투고 나서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인데다가 부모님도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는 거라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사진으로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아이는 남편에게 물어보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말하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너무 감동하셨는지 한동안 서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따스한 인사를 해주셨죠. 그동안 고생했네 고마워. 아버지의 짧지만 사위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가 제 얼음장 같았던 차가운 마음까지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손주들의 힘은 강력하더군요. 부모님께서는 나한테도 이런 웃음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나 서운할 정도로 아이들과 잘 놀아주셨습니다. 평소 엄격하신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무장해제 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더 일찍 부모님을 초대할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작지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뿐 아니라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1위를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외국에서도 K-팝이나 요즘은 뷰티까지 워낙 인기가 많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부모님도 그런 변화를 점점 인식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장을 보기 위해 대형 마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근데 우리 마중 나온 날 하나가 인사를 왜 그렇게 했던 거니? 손을 흔들지 않고 고개를 바닥을 향하면서 말이야. 한국에서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어른들께 배꼽 인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 신기하고 고맙구나. 곧 대형마트에 도착했고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마늘을 이미 까서 팔고 있네. 정말 편리하다. 우리는 항상 직접 까야 하는데 이건 시간 절약이 되겠어. 또한 한국은 스팸을 밥 반찬으로 많이 즐겨 먹는데 독일에서는 전쟁 때 먹었던 음식으로 아버지께서는 고기 통조림이 왜 이렇게 인기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질 나쁜 가난한 문화라며 비웃으셨는데 집에서 따뜻한 스팸과 밥을 함께 드리니 고봉밥을 2공기나 드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독일인 저도 5년 넘게 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부모님도 한국을 직접 경험하시고 깨닫는 게 많으셨을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한국의 의료, 교육, 의식주 등 생활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높은지 바로 느끼셨을 겁니다. 독일은 선진국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불편하고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국가인 편이죠. 한국 같으면 오래전에 개선하고 바뀌었을 것들이 여전히 전통의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누구보다 우리 부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신 부모님이에요. 독일로 가고 나서도 매일같이 아이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다른 모녀들처럼 어머니께 고민도 털어놓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며 조금씩 부모님과 원래 사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걱정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생겼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를 타국으로 보내놓고 아이까지 낳은 저를 도와주시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이 쓰였대요. 이제부터라도 더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함께 상의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바꾼 것 같다며 내심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떠난 5년 동안 남편은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있었대요. 너무 사랑스럽죠. 혹시 한국 남성과 결혼을 고민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모시고 오자고 하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편 부모님이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댓글로 저에게 좋은 조언을 부탁드려요. 요즘 국제결혼은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네요. 역시 다른 국가의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문화 차이를 좁혀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주인공을 통해 부모님이 한국에 방문하셨고 그녀의 결혼 생활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살고 싶다고까지 했다니 독일만큼 한국도 좋은 나라라는 것을 분명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 본 할머니 할아버지께 배꼽 인사로 맞이한 손주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요. 아마 한국인 사위의 예의범절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양한 문화를 서로 주고받으며 앞으로 그녀의 가족들의 모든 순간들이 행복한 추억들로만 가득하시길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